보통 밖에서 벌어지는 민간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조직에 의해서 다른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군을 잘 알고 대응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군필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지, 군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군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군에 매우 가까이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군인의 수는 무려 48만 명에 이르고요. 예비군 병력까지 합치면 290만 명에 달합니다. 이 48만 명이면요, 경북 포항시 정도의 인구에 맞먹는 수준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은 625조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중에 국방 예산은 59조나 됩니다. 그래서 거의 국방 예산의 한 10%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군은요, 매우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군의 특수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자, 군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물론 경찰도 있지만요. 군과 경찰을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그냥 무력도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매우 특별한 조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을 대하는 사회와 법률의 태도는 일반 조직과는 다릅니다. 이런 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밖에서 벌어지는 민간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조직에 의해서 다른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군을 잘 알고 대응을 해야지 올바르게 그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을 한번 조금 유형을 나눠보면요, 기본적으로는 군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또는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는 관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깥의 경찰 법원이 아니라 군사 경찰, 군 검찰, 군사 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은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군 조직 안에서 잘못 일을 했을 때 또는 처벌을 받고자 할 때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 징계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사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 관련된 사건도 있고요. 보훈 사건, 그 다음에 군의 무기나 군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데 방위사업청이 관여를 하는데 이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이 군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건이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달리 좀 군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군 사건이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 형사 사건입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군인은 일반적인 경찰이 아니라 군사경찰과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군인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이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데 바깥과 제일 다른 점은 수사나 재판의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군 검사, 군 판사는요, 법무관, 즉 군인인 법무관들이 군 판사와 군 검사가 되어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이 군 법무관은 군인이고 군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의 조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군은 군 법무관의 임무에 대해서 독립성을 좀 부여해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직 논리와 이런 것들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변론 방향을 정하려면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 주체나 재판 주체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군 형사 사건은 바깥과 다른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일반 형법과는 좀 특별한 군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을 했다. 그래서 이런 폭행죄가 성립하죠. 근데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공소권 없음에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건 군형법에 적용을 받아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람을 툭 쳤다고 하더라도 영내에서 군인을 치는 경우와 바깥에서 일반 사람을 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법과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사건 처리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사건은 징계 사건이 있죠. 이 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군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징계를 줄지 말지 수위는 어떻게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징계위원회는 부대 선임들이 보통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분위기, 지휘관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징계위원회에서 변론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제일 많이들 이렇게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소한 거를 가지고 변명을 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막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고 인정할 거는 뭘 인정할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게 군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사실 이 군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거다거나 재판을 받으면은요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제적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변론을 해야 되고요. 군에서 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으면서 징계 여부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되면 휴직이 되는 문제랄지 아니면 진급이 누락되는 문제랄지 그래서 진급 시기에 맞춰서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군 사건은 군을 잘 아는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특수성에 따라서 왜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군 생활에 도움되는 좋은 법률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필!